그린 부인이 비키의 물건을 훔쳤어요. 비키의 빨간 배낭끈이 피크닉 바구니에 걸려 있어요. 폴은 학교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머물렀어요.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어요. 어두운 복도를 걸어가고 있을 때 남자 라커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폴은 누군가 밖에서 문을 잠근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폴이 문을 열자 톰이 있었어요. 톰은 누가 자기를 가뒀는지 전혀 몰랐어요. 톰은 수영장에 갔지만 그날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불을 끄고 그를 가두었습니다. 폴은 범인을 찾겠다고 약속했어요. 다음날 아침 그는 반 친구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코트니는 교실에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조시는 수영장에서 잠시 수영을 하다가 농구하러 갔어 라고 말했고, 밥은 코트니와 함께 있었지만 가족과 할머니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일찍 갔다고 했어요. 폴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바로 알았어요. 여러분은요? 조시였어요. 그 전날은 수영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앤드류는 사진작가입니다. 그는 황야를 혼자 걷다가 퓨마를 만났습니다. 운이 좋아서 간신히 탈출했어요. 하지만 퓨마로부터 도망치는 동안 그의 필터 물병이 열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물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고 앤드류는 목이 말랐습니다. 그에게는 3가지 선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소금물 호수에 물을 마시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선인장 주스를 마시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진흙탕 개울에서 물을 구하는 거예요. 앤드류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 번째 옵션이 가장 덜 위험합니다. 소금물 호수의 물은 마실 수 없어요.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만약 선인장 주스를 마시면 독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필터 물병은 흙탕물을 쉽게 걸을 수 있습니다. 심장이 13개 있지만 다른 장기는 없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카드 한 벌입니다. 걸릴 수는 있지만 잡히지는 않는 것은? 감기예요. 비디오 블로거 팀은 유명한 흉가 안에 숨겨진 미스터리에 대한 비디오를 만들기 위해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이상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집은 전혀 섬뜩해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건물로 들어갔지만 카메라맨 조지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그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는 당장 그곳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친구들은 그의 경고를 무시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지는 밤새도록 거리에서 그들을 기다렸지만 끝내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보고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땅을 보세요. 모든 발자국이 집으로 향하고 있어요. 하지만 건물에서 나오는 발자국은 없어요. 오. 나는 항상 움직이지만 절대 걷지 않아요. 마우스가 있지만 절대 말을 안 하죠. 헤드가 있지만 절대 울지 않아요. 나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river, 강이에요. 그림을 보세요. 도둑을 찾을 수 있나요? 맞아요. 도둑은 집안 왼쪽 창문 옆에 서 있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제니와 마야 두 자매가 집에서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제니가 숨을 차려었고 마야가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기로 했어요. 그래서 롱보드를 타고 집을 나와서 길을 떠났습니다. 마야는 100을 세고 난 후 제니를 찾기 시작했어요. 집 전체를 뒤졌지만 동생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야는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거리로 나가서 이웃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앨리스는 오전 내내 잔디를 깎고 있었는데 아무도 못 봤다고 했어요. 데릭은 롱보드 바퀴 소리에 잠이 깼다고 했어요. 리사는 출장 갔다가 방금 돌아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마야는 이웃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앨리스가 거짓말했어요. 자세히 보세요. 잔디는 전혀 깎여 있지 않아요. 인체 내 장기이기도 한 알파벳의 글자는 무엇일까요? I라는 글자예요. 눈이 I죠? 공주가 탑에 갇혀 있다가 용으로부터 탈출했습니다. 모래바닥이 있는 어두운 지하 홀을 걷다가 갑자기 터널 3개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 터널 안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터널 천장에서 독성산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터널은 독 정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5분 후 공주는 땅 위로 올라와 숲을 지나 자신의 왕국으로 달려갔습니다. 공주는 어느 터널을 선택했을까요? 한 장을 지불했어요. 네, 파란 사과를 고르고 똑같이 이 지폐 2장을 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과연 파란색 사과를 본 적이 있으세요? 해리는 다양한 종류의 내기를 좋아해요. 그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내기를 하죠. 지난 주말 그는 어떤 도전을 제안했어요. 그는 방 한가운데에 컵을 놓고 거기에 쉽게 기어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아무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기에 해리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 확신했죠. 그럼에도 해리가 내기에서 이겼어요. 어떻게 그걸 해냈을까요? 그는 방에 컵을 놓고 기어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게 컵인지 방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방으로 기어들어가 내기에 이겼어요. 안나는 남편 제프에게 쇼핑 목록을 남겨두었습니다. 살 건 2개밖에 없었지만 그녀는 제프에게 장난을 좀 치기로 했고 그래서 남편이 정확히 뭘 사야 할지 쓰지 않고 수수께끼 2가지를 썼죠. 목록의 첫 번째 항목은 구멍투성이지만 여전히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이었고 두 번째 항목은 4개의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있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이었죠. 제프는 무엇을 사야 했을까요? 제프는 스펀지와 장갑을 사야 했어요. 앤드류는 산으로 하이킹을 갔는데 갑자기 지진이 났어요. 그는 좁은 터널을 통해 좀비가 사는 큰 구덩이로 떨어졌어요. 운 좋게도 앤드류는 자신을 도와줄 3가지 묘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묘약은 앤드류를 커지게 만들 수 있고 두 번째 묘약은 그를 날 수 있게 해주고 세 번째 묘약은 그를 투명인간으로 만들 수 있어요. 묘약은 하나만 마실 수 있어요. 그는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크기는 커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터널을 통과하지 못할 테니까요. 구덩이에 사는 좀비들은 들을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더라도 좀비들은 앤드류를 찾을 수 있어요. 그는 날 수 있는 능력을 선택해야 해요. 악명 높은 악당이 부유한 사업가 윌리엄을 붙잡아 방에 가두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주는 돈을 2배로 올려줄 때까지 당신을 내보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범인은 300만 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그가 돌아왔을 때 윌리엄은 이미 돈을 2배로 불려놨지만 방을 나가거나 누구와도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죠. 그는 어떻게 그걸 했을까요? 그는 거울 앞에 돈을 놔두었어요. 에릭과 앵거스라는 2 친구가 놀기로 했어요. 탁자 위에는 11개의 녹색 사과와 7개의 빨간 사과가 있는 접시가 있었어요. 에릭은 눈을 가리고 있었고 사과를 보지 않은 채 집어야 했어요. 확실하게 같은 색깔의 사과 2개를 얻으려면 사과를 몇 개나 집어야 할까요? 접시에 담긴 사과 총량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색깔이 2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릭이 사과 3개를 집으면 확실히 같은 색깔의 사과가 적어도 2개는 있게 될 거예요. 아만다, 리사, 마크 3명의 학생들은 중요한 시험 전날 밤에 파티를 해서 시험을 치를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다음날 그들은 교수님에게 전화를 걸어 시험 일정을 다시 잡아달라고 했죠. 그들은 대학교에 가는 길에 타이어가 펑크 났다고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었죠.
교수님은 시험 일정을 다시 잡는 것에 동의하셨지만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모두 F를 받을 거라고 하셨어요. 학생들은 동의했어요. 며칠 후 아만다, 리사, 마크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대학에 왔을 때 교수는 그들에게 하나의 문제만이 출제된 시험지를 주었어요. 학생들은 서로 컨닝하지 못하게 각자 멀리 떨어져 앉아 있었어요. 교수님이 시험지를 걷었을 때 모든 학생들은 F를 받았어요. 시험 문제가 뭐였을까요?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어느 타이어에 펑크가 났는지 물었어요. 그들은 이 문제에 준비가 되지 않았었고 모두 다른 답을 했죠. 애슐리는 친구들을 초대하고 맛있는 저녁을 만들었어요. 모두가 식탁에 있을 때 그녀는 갑자기 친구 중 한 명이 식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구였을까요? 크리스예요. 그는 애슐리의 개와 몰래 파스타를 나눠 먹었어요. 경찰은 박물관 중 한 곳에서 강탈이 곧 있을 거라는 익명의 편지를 받았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강탈이 계획되어 있는 달을 알아야 해요. 그 편지에는 암호가 있었어요. 경찰은 그걸 해독할 수 없어서 형사에게 가져갔죠. 강탈은 몇 월에 계획되어 있을까요? 9월이에요. 별은 S, 배는 P, B는 R를 나타내요. 암호에는 세 글자만 있었지만 이름에 SPR 문자가 들어간 달은 9월뿐이죠. 이 아파트에는 20층이 있어요. 층이 높을수록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엘리베이터는 몇 층에 가장 자주 갈까요? 1층이죠. 모든 층의 거주자들은 다 1층으로 내려가니까요. 요전날 메리는 할머니의 다락방을 뒤지다가 우연히 각각 은 고리 4개로 만들어진 5개의 짧은 체인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이 모든 걸 20개의 고리로 이루어진 하나의 큰 체인으로 결합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죠. 마을로 돌아갔을 때 그녀는 보석상의 그 작은 체인을 가져갔어요. 그는 부수고 다시 결합하는데 고리 1개당 $5가 들 거라고 말했어요. 체인의 가격은 얼마가 들까요? 메리가 보석상에게 각각의 체인의 연결고리를 끊어달라고 한다면 $25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보석상에게 한 체인에 있는 4개의 고리를 모두 끊어서 다른 체인을 함께 연결하는 데 사용할 것을 요청했고 그래서 $20가 들었습니다. 스테파니는 배가 고파서 2분짜리 계란을 삶고 싶었어요. 그녀에겐 3분짜리 모래시계 타이머, 4분짜리 모래시계 타이머, 5분짜리 모래시계 타이머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녀는 계란을 2분 동안만 익힐 수 있었을까요? 사진을 보고 누가 변장한 외계인인지 맞춰보세요. 노란 셔츠를 입은 남자입니다. 바나나를 먹는데 껍질을 안 벗기고 물어 뜯으려고 하고 있네요. 아마 이 과일을 처음 봤을 거예요. 유명한 형사 3명이 골치 아픈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커피숍에 모였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와 물었어요. 모두 커피로 하시겠어요? 첫 번째 형사가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두 번째 형사가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세 번째 형사는 네 라고 했어요. 처음 두 형사는 무엇을 주문했을까요? 모든 형사들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모두 커피를 마시고 싶어 했지만 처음 두 형사들은 모두가 같은 선택을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만약 처음 두 형사가 커피를 마시고 싶지 않았다면 그냥 아니오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형사는 동료들의 대답을 듣고 둘 다 커피를 주문할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자신도 커피를 마시고 싶었기 때문에 네라고 대답한 거예요. 박물관 전시실에는 랄프, 윌리, 앰버, 그레이스가 있습니다. 누군가 몇 시간 전에 이 방에서 귀중한 유물을 훔쳤어요. 랄프, 윌리, 앰버는 이 범죄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형사는 이들을 믿지 않았고 모두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그레이스만 자유롭게 떠날 수 있었어요. 왜일까요?
그레이스가 형사거든요. 제니스는 카페에서 모닝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차가 끽 소리를 내며 멈추는 소리가 들리고 이후에 큰 고함 소리도 들렸어요. 제니스는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자전거 옆에 앉아있는 남자와 자동차 한 대를 발견했어요. 자전거 타던 사람은 다친 것 같지 않았고 제니스는 그가 일어나는 것을 도왔습니다. 운전자도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 그 남자를 가리켰어요. 저 사람이 차로 내 자전거를 쳐서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운전자는 사이드미러로 자전거가 비틀거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다가 바닥에 쓰러진 거고 괜찮은지 확인을 하려고 차를 세운 거예요. 제니스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거의 바로 알아챘습니다. 누구일까요? 그 차에는 사이드미러가 없어요. 뒷좌석에는 물건이 가득해서 차의 시야를 가리고 있고요. 그래서 운전자는 어떤 거울이든 아무것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운전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유한 사업가는 항상 흰 모자를 쓰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과일 한 다발을 머리에 이고 사무실로 왔어요. 그의 직원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감히 그에게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은 다음 날에도 반복되었습니다. 셋째 날 사업가의 비서가 용기를 내어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 사업가는 대답했어요. 아, 제가 내기에서 져서 그래요. 아직 다 채운 건 아니지만 오늘이면 될 겁니다. 그리고 점심은 따로 주문하지 않아도 돼요. 그 사업가는 무슨 내기를 했던 걸까요? 그는 내기를 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면 내 모자를 먹겠어. 마크 다슨 형사는 한 범죄자의 용의자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용의자의 집을 감시하기로 했죠. 그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이젤을 세워둔 화가를 발견했어요. 보아하니 범인의 집을 그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게 경찰서로 돌아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는 화가에게 누군가가 집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을 보면 전화를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마크가 저녁에 돌아왔을 때 화가는 그에게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즉시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그가 떠날 때 집의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어요. 하지만 화가가 그린 그림에는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마크가 사라졌을 때 누군가 안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 그림을 보고 누가 벤인지 맞춰보세요. 벤은 바닥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물함에 아직 신발이 있는데 이 사람만 신발을 안 신고 있잖아요. 커피 원두로 채워진 자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커피로 같은 크기의 자루 2개를 완전히 채워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빈 자루를 다른 자루에 넣고 커피를 채웁니다. 그린 씨의 금고에서 많은 돈이 도난당했습니다. 경찰은 앨런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는 금고를 여는 법이나 금고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전 그저 대장장이라고요. 라고 말했어요. 형사는 앨런을 믿지 않고 그에게 증명을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앨런에게 그의 직업과 관련된 일을 하나 맡겼어요. 성공해낸다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 거예요. 앨런에게는 각각 고리가 3개 달린 5개의 체인이 주어졌습니다. 형사는 이 5개의 체인을 하나로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리는 3개만 분리하고 결합할 수 있어요. 앨런은 순식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풀려났습니다. 어떻게 해냈을까요? 앨런은 체인 하나의 고리를 분리해서 나머지 3개의 체인을 연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성냥개비 하나만 옮겨 정사각형을 만들어 보시겠어요? 이 성냥개비를 조금 위로 옮기면 완벽한 정사각형이 생기죠? 유명한 발명가인 버나드는 6층에 살았습니다. 몇 달간의 긴 작업 끝에 그는 마침내 타임머신을 만들었어요. 많은 양의 음식과 물, 필요한 물건 등을 챙겼고 이제 자신의 발명품을 시험해보기로 했어요. 그는 타임머신이 500년 전으로 돌아가도록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버나드 씨는 시작 버튼을 누르려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 기계를 들고 1층에 차고로 갔어요. 왜일까요?
1층으로 가야 버나드가 다치지 않을 거예요. 5세기 전에는 이렇게 높은 건물이 없었으니까 6층 높이에서 떨어질 수도 있죠. 이 사람들을 잘 보세요. 이들 중 한 명은 울타리에 초록색 낙서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일까요? 도둑이 손에 지갑을 쥔 채 도망가고 있어요. 경찰은 오랫동안 홀 씨가 그의 요트로 금지된 물건들을 실어 나르는 밀수업자라고 의심해왔습니다. 그날 경찰들은 자신들이 찾고 있는 화물이 그의 배에 있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죠. 여러 명의 경찰이 수색영장을 가지고 홀 씨의 요트가 주차되어 있는 선착장으로 갔어요. 그들은 요트의 구석구석을 조사했지만 자신들이 찾고 있는 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홀 씨는 그들을 배웅하면서 비웃고 있었어요. 갑자기 가장 어린 경찰관이 소리쳤어요. 제가 화물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는 무엇을 알았을까요? 화물은 물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보호용 덮개에 덮여 닻에 묶여 있었죠. 이 사람들을 잘 보세요. 이 중 한 명은 혼자 살지 않아요. 누굴까요? 오른쪽에 있는 남자예요. 칫솔이 2개 있어요. 부유한 사업가인 오스틴은 자신의 사무실에 아주 중요한 서류를 가져왔어요. 하지만 회의가 있어서 몇 시간 동안 자리를 비워야 했죠. 오스틴은 비서에게 수상한 점이 없는지 지켜보라고 했어요. 오스틴의 경쟁자들이 서류를 보기 위해 그의 사무실에 침입할 수도 있었죠.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비서는 그에게 모든 게 조용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오스틴이 주위를 둘러봤을 때 누군가가 자신의 사무실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결국 비서는 오스틴이 없는 동안 잠이 들었다는 걸 시인했어요. 그 사업가는 어떻게 누군가가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걸 알았을까요? 책상 위 지구본이 지금은 반대 방향으로 돌려져 있어요. 성공한 사업가인 윌리엄은 비싼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중요한 통화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어요. 돌아왔을 때 돈과 서류가 든 가방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도둑은 다른 고객일 수밖에 없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식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신문했어요. 카렌은 자신의 책에 새로운 장을 쓰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폴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도나는 이미 커피값을 지불하고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버트는 여자친구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형사들이 도둑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알겠나요? 범인은 폴이에요. 그 사람 말고는 식당에 단 4명의 방문객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들 바빴죠. 그렇다면 화장실에 긴 줄이 있을 리 없겠죠? 경찰은 지명수배범 중 한 명인 칼 워커가 국내로 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 정보에 따르면 그 남자는 비행기로 올 예정이라 했어요. 안타깝게도 경찰은 그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는 키가 작고 안경을 쓰고 가명을 쓰며 여행하고 있어요. 애덤스 형사가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는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4명을 붙잡았어요. 그들은 루이스 씨, 렐코 씨, 테일러 씨, 윌슨 씨였습니다. 이 남자들을 잘 보고 누가 범인인지 알아내보세요. 렐코 씨입니다. 그의 성은 사실 범인의 성인 워커를 거꾸로 쓴 거예요. 형사가 중요한 목격자를 찾고 있어요. 목격자 없이는 그녀는 복잡한 사건을 해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녀가 아는 건 증인이 왼손잡이라는 것뿐이에요. 이 사람들을 보고 형사가 필요한 사람을 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웨이트리스예요. 오른손에 쟁반을 들고 주로 사용하는 왼손으로 사람들을 대접하고 있어요. 이 공주님들을 보고 누가 가짜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공주예요. 왼쪽에 있는 공주의 티아라와 가운데에 있는 공주의 티아라가 반사되는 빛이 있는 걸 보니 귀금속으로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얼음공주의 티아라는 빛나지 않아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거든요.
한 사업가가 긴 여행 끝에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그는 책상에서 중요한 서류 몇 개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죠.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곧 형사가 도착했어요. 모든 직원들을 인터뷰한 후 그는 용의자 3명이 적힌 명단을 만들었어요. 회계사 엠마, 접수원 소피아, 영업부장 제임스였죠. 하지만 이 사람들 모두 사업가의 사무실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해요. 형사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아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떤가요? 도둑은 제임스입니다. 두 여자 모두 사무실에서 하이힐을 신어요. 하지만 바닥에 있는 발자국은 분명 운동화 한 켤레의 자국이에요. 한 할머니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자고 있는 동안 누군가가 자신의 집에 몰래 들어왔다고 말했어요. 침입자는 할머니가 부엌 찬장에 숨겨둔 돈을 가져갔어요. 할머니는 이웃 중 하나일 거라고 확신했어요. 경찰들은 모든 이웃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다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들의 집을 보고 도둑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릭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는 집에 없었어요. 그의 차는 진입로에 눈이 쌓이고 나서 집 근처에 주차되었어요. 이 사람들을 잘 보세요. 이 개는 누구의 개인가요? 개 주인은 가운데 남자예요. 개를 쓰다듬어 주지 않으려고 하는 유일한 사람이네요. 이 사진에 수박이 몇 개 있는지 알 수 있겠나요? 다섯 개예요. 글로리아가 수학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다행히도 그녀의 교수는 이해심이 많은 여성이었죠. 교수님이 거래를 제안했어요. 글로리아가 수수께끼를 3개 풀면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고요. 물론 글로리아도 동의했죠. 첫 번째 과제는 방정 씨의 답을 알아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할 수 있나요? 답은 스미는 아무 동전 6개를 집어서 뒤집었습니다. 동전이 몇 개든 몇 개의 앞면이 있었든 모두 상관없어요. 그 6개의 아무 동전 중에서 뒷면이 위를 보는 동전의 수는 나머지에 남아있는 앞면 동전의 수와 정확히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뒤집으면 두 동전의 수가 같아질 거예요. 에스텔은 휴가를 보내기 위해 섬에 갔습니다. 그 섬의 사람들은 항상 진실을 말하고 관광객들은 항상 거짓말만 합니다. 두 여자가 다가오더니 그중 한 명이 말을 걸었어요. 이 둘이 현지인인지 관광객인지 맞힐 수 있으시겠어요? 현지인들은 항상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결코 자신을 관광객이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관광객은 실비일 겁니다. 하지만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만약 자신에 대해서 진실을 말했다면 테사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테사도 관광객입니다. 버지니아 델은 부유하고 젊은 여성입니다. 그녀는 보석을 좋아했고 드레싱룸의 유리장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보석함을 보관해뒀어요. 어느 날 아침 드레싱룸에 들어갔을 때 버지니아는 누군가가 유리를 깨고 보석을 훔쳐간 걸 발견했습니다. 형사에게는 3명의 용의자가 있었어요. 집을 매일 청소해주는 버지니아의 청소부 윌로,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켈리, 휴가 동안 버지니아의 집에서 지내던 사촌 소피아입니다. 윌로우는 어젯밤 10시쯤 방을 청소했을 때 모두 멀쩡했다고 말했습니다. 켈리는 며칠 동안 집에 없었다고 했어요. 소피아는 자신이 남의 집에서 보석을 훔칠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누가 보석을 훔쳤을까요? 청소부입니다. 유리를 깨고 보석을 훔친 직후 청소를 하면서 유리 조각을 다 치운 것 같아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알라나는 여동생과 늦게까지 드라마를 시청했어요. 그러던 중 일기예보가 나왔습니다. 비는 이틀 더 올 거고 72시간 후에는 맑고 화창해질 거라고 하네요. 알라나는 고개를 돌려 동생에게 이 기상캐스터가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알라나의 말은 옳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72시간 후면 지금과 같은 시간이 되니까 밤일 거예요. 밤의 하늘이 맑고 화창하지는 않잖아요. 밀러 가족은 뒷마당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신선한 오렌지 주스를 만들고 있는데 지젤이 자신은 신선한 주스와 그렇지 않은 주스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했죠. 지젤은 눈을 가렸고 남동생은 냉장고에서 오래된 주스를 가져와 지젤에게 주고 다음으로 신선한 주스를 주었습니다. 지젤은 차이를 알아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냉장고에서 나온 오래된 주스는 바깥에 있던 신선한 주스보다 차가웠거든요. 톰슨 선생님은 엄한 영어 선생님으로 수업 중에 전자기기를 절대 허용하지 않고 수업 중에 학생들이 주고받는 쪽지는 모두 크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암호를 써야 했죠. 한 번은 톰슨 선생님이 1, 2, 8, 13, 5, 31, 3, 15 I love this book. I used to read it every month 라는 쪽지를 읽었습니다. 내용을 해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각 숫자는 문장 속 글자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I입니다. 두 번째는 L, 여덟 번째 글자는 I입니다. 13번째는 K, 다섯 번째는 E, 31번째는 Y, 세 번째는 O, 15번째는 U입니다. 모두 합치면 I like you군요. 한가한 날이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존스 씨는 경찰을 불렀어요. 방금 누군가 자기 차를 들이받고 도망갔다고 했죠. 경찰이 도착했을 때 사고 장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는 타이어를 고치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존스 씨는 그 사람이 자신의 차를 박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계속 자신은 차를 고치느라 바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했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차를 고치고 있는 남자예요. 비는 방금 전부터 내리기 시작했어요. 차를 계속 고치는 중이었다면 차 아래는 말라 있어야 해요. 그치만 젖어 있으니 이제 막 도착했다는 뜻이죠. 브리트니는 생일에 코스튬 파티를 열었습니다. 파티를 하고 있는데 한 형사가 들어와서 손님인 척하고 있는 강도가 분명 여기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을 보고 형사가 찾는 용의자가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이 남자 좀 보세요. 다른 손님들과는 달리 옷이 아주 제멋대로예요. 카우보이 모자에 조커의 자켓이라니 숨기 위해서 서둘러서 찾을 수 있는 건 다 입은 모양이네요. 이보는 출장을 간 남자친구 데일에게 특별한 초콜릿을 사달라고 부탁했어요.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액자는 아름답고 비싼 예술작품이었어요. 도시에서 몇 번의 범죄가 일어난 후에 경찰은 주요 용의자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시골에 살았습니다. 경찰관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경찰은 집 안을 샅샅이 뒤졌어요. 엉망진창인 다락방을 포함해서요. 그러고 나서 집주인이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물을 사러 갔어요. 그가 돌아왔을 때 동료들에게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요. 왜죠? 경찰이 처음 도착했을 때 다락방 창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열려 있어요. 범인은 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창문을 통해 도망쳤습니다. 두 사람이 강 근처에 서 있어요. 둘 다 강을 건너가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 배에는 한 번에 한 명만 탈 수 있어요. 그런데 둘은 강을 건넜어요. 어떻게요? 두 사람은 각각 맞은편 강둑에 있었어요. 아담스 형사는 햇살이 내리쬐는 야외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공원에 왔습니다. 하지만 분수 주위를 뛰어다니는 3명의 사람들이 그의 눈길을 끌었어요. 그들은 각각 소리쳤어요. 도둑이야! 도둑 잡아요! 탐정은 누가 진짜 도둑인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얼마 후 남자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아담스 형사는 누가 진짜 도둑인지 즉시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그걸 알 수 있나요? 만약 세 번째 남자가 도둑이라면 두 번째 남자는 돌아서기만 하면 그를 잡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즉, 가장 앞에 달리고 있는 사람이 범인이라는 뜻이죠. 어떻게 사과를 자르거나 유리를 깨지 않고 통째로 유리병에 넣을 수 있을까요? 봄에 사과나무 가지 위에 병을 씌웁니다. 그러고 나서 안에서 사과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세요. 악명 높은 강도 스콧이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바로 하루 전 그는 스미스 씨의 집에서 매우 비싼 그림 몇 점을 훔쳤습니다. 경찰관들이 집으로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는 거실에 있었습니다. 스콧은 아내에게 지시를 하고 뒷문으로 몰래 나갔어요. 경찰관이 문을 두드렸을 때 스콧의 아내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남편은 벌써 일주일이나 집을 비웠어요. 사실 오늘 집에 오기로 되어 있어요. 이 순간 스콧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치 오랜만인 것처럼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그들을 믿지 않았어요. 왜죠? 개를 보세요. 주인이 일주일 동안 집을 비웠다면 개가 기뻐서 날뛰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개는 불과 몇 분 전에 스콧을 보았기 때문에 별로 반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자정에 비가 온다면 72시간 후에 햇빛이 쨍쨍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돼요. 72시간 후면 다시 밤이 될 거예요. 리 형사는 작은 가족 카페로 출동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했어요. 몇 분 동안 부엌에 갔었어요. 하지만 돌아왔을 때 누군가 계산대에 있는 모든 돈을 훔쳐간 것을 봤어요. 당시 카페에는 단 3명의 손님만 있었습니다. 모두 여성이었어요. 형사가 그들에게 누가 돈을 가져갔는지 물었을 때 각자 저 여자였어요 라고 소리쳤어요. 첫 번째 여성은 덧붙여 말했습니다. 주인은 제 친구예요.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어요? 두 번째 여성이 말했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 봤어요. 세 번째 여성이 자기는 절대 도둑질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어요. 누가 돈을 가져갔을까요? 리 형사는 도둑이 두 번째 여성이라는 것을 재빨리 알아냈어요. 우선 다른 두 사람이 그녀를 가리켰습니다. 둘째로 그녀는 첫 번째 여성이 돈을 훔쳤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정말로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화재가 발생한 사이 은행이 털렸어요. 경비원은 경찰에게 돈다발 하나를 지키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상구 바로 앞에서 부추의 끈을 묶기 위해 웅크려야 했다고 했어요. 그 순간 문이 열리면서 그는 머리를 맞았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돈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경비원은 왜 체포됐을까요? 모든 비상문은 밖으로 열립니다. 한 젊은 여성에게는 같은 수의 남자 형제와 여자 자매가 있습니다. 그녀의 각 남자 형제들에게는 여자 자매의 수가 남자 형제의 수보다 2배 많습니다. 가족은 몇 명의 형제 자매가 있을까요? 가족에는 4명의 여자 자매와 3명의 남자 형제가 있습니다.